안녕하십니까. 871 건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강남그림 한의원 원장 배철한입니다. 과거에 871 건강법이라든지 8체질에 대한 책을 제가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약 한 20년 전쯤 되겠죠. 이 책도 20년 전쯤 되는 책들인데요. 이때 이 책들은 8체질에서 초기 이론을 제가 그대로 받아 적기 비슷하게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20-30년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때 그 책에서 저술한 책에 나온 내용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체질과 질병, 어떤 체질에 어떤 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안 맞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 질환이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 이 아토피 질환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냥 체질에게만 발병되는 병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진료를 해왔는데요. 꼭 그렇지 않고요. 금양 체질이 심한 아토피병은 많이 오지만 체질을 금양 금음 가리지 않고 아토피는 모든 체질에게 옵니다. 금음 체질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물론 모금 목양 체질, 태음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가 금양 체질의 독점병이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체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양 체질로 속단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무력증, 금무력증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금음 체질의 독점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들을 보고 진료를 해왔는데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금무력증은 물론 금음 금양 체질, 즉 태양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병인 맞고 또 태양인이 이 병이 걸리면 다른 체질보다 예후가 조금 더 나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체질도 금무력증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다른 체질에게 금무력증이 오면 이 태양인보다는 어느 정도 약하게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변비에 대해서 이 변비는 수양 체질의 독점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굳이 수양이 아니더라도 많은 체질들에게 변비가 온다. 대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장 기능이 약하면 이런 변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딱히 수양 체질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인들은 수양 수음 체질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일단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는 수양 체질의 독점병이라고 우리가 과거 책에서 얘기했던 것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건선, 이 건선은 태음인에게 조금 더 많이 오는데요. 태음인에게 조금 더 많이 오는데 다른 체질도 역시 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은 모금 체질의 독점병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고요. 비율적으로는 태음인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른 체질도 옵니다. 그리고 이 건선도 체질적으로 태음인에게 나타나는 건선도 치료를 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그 색소가 탈색하는 그 백납이라는 경우도요. 과거에는 토양 체질의 전연 그 독점병이다 이렇게 알고 또 책에도 기술해 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인에게도 백납이 오고 소양인도 역시 백납이 옵니다. 대체로 백납병은 소양인과 태양인이 그 체질별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체질보다는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백납병은 상당히 난치병에 속하고 체질적인 경향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납이 온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토양 체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을 우리가 과거에 금음 체질의 독점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파킨슨 병은 다른 체질에게도 충분히 많이 옵니다. 모금 체질도 오고 태음인도 오고 소음인도 오고 소양인도 파킨슨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체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나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위염, 위장병
이것은 의사조차도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병은 소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나 의사나. 그렇지만 위장병은 소음인의 독점병은 아니고요. 소양인도 오고 태음인도 오고 뭐 태양인도 오고 많이 옵니다. 이것은 어떤 체질에 많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음식이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위장병, 위하수, 위염 이런 것은 흔히 발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위염이 있거나 위하수가 있거나 위가 나쁘다 그래서 소음인으로 단정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수음 체질로 단정하는 것은 오류가 많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장질환요, 설사를 자주 한다, 변을 자주 간다, 과민성 대장염. 이것은 과거에 모금 체질의 독점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모금, 목양 둘 중에 보면 모금 체질이 이병이 더 많지만 이것도 모금 체질의 독점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체질에게 옵니다. 모든 체질에게 오지만 모금, 목양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금 체질이 목양보다는 과민성 대장염, 대장질환이 더 많이 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역시 이걸 가지고 체질을 확정하는 것은,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임증, 과거의 불임증은 소양인 혹은 소양인에 속하는 토양 체질의 독점병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소양인이 신장의 경락과 신장의 에너지가 약하니까 불임증이 조금 더 올 수 있지만 역시 다른 체질도 불임증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불임증이 오면 이게 남성의 불임인지 여성의 불임인지를 구별을 꼭 해서, 요즘은 남성 불임도 제법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불임증도 그 어떤 의학보다도 치료 효과가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질의학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환각증, 이것은 이제 목양 체질의 독점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양 체질의 환각증도 물론 오지만 다른 체질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장부의 균형이 깨지거나 나한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런 병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별 독점병은요, 어느 정도의 그 성향은 있지만 결코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체질로 추정하거나 체질로 가정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 체질로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책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경향성을 가지고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체질의 독점적인 병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책을 썼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그걸 가지고 체질을 판별하는데 자료로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이 맥진을 통해서, 그것도 이 과거의 이 발체질 맥진법이 아니고 새로운 맥진법을 통해서 체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을 숙련만 되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의사라면 조금만 숙련하면 이것은 확률이 높은 맥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질별 독점병이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